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특사 명단에서 제거됐어요. 제외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한명숙 전 총리하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문계 인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면에 있어서 내 식구 먼저 감싸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염두에서 오히려 역차별당한 그런 감이 있고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경우에는 이건 좀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수 세력의 비판, 야당의 비판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3건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부각되었는데 징역 3년형이 확정돼서 현재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어 살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보수 정부의 잘못된 노동 정책에 의해서 유도된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종교계 원로들이 끊임없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요청을 했었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엠네스티와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국제 양심수로 선정해서 우리 정부에게 사면을 여러 차례 촉구했었습니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정부에서 이번에 너무 엄격하게 사면 대상을 적용하는 바람에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되지 못한 건 좀 아쉽고요. 특히 올해를 노사정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해로 삼았는데 그런 점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전향적으로 좀 사면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 같고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BBK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선거 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으로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BBK 문제하고 닷새 실소유주 문제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봉주 의원이 정치에 재개할 거라는 얘기도 만약에 야당이라고 한다면 스타성에 의존하는 지방선거를 치르겠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70% 가까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방선거를 정봉주의 선거로 치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중요한 단체장들의 빚에 가려지고 정봉주 의원의 선거가 된다면 정봉주 의원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출마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으나 정부 여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공천 전략으로 정봉주 의원을 수도권 재보궐선거에 투입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정봉주 카드 말고도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소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굳이 정봉주 의원이 맨 앞장서서 나서야 될 정도의 다급한 상황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투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 수장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용산 참사 자체가 정부의 과도한 과잉 진압에 의해서 경찰관과 그리고 철거민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철거가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라는 점과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3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논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단지 현행 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하게 강경한 진압을 통해서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었던 것에 대해서 최소한 전임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지만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작은 법률의 위반을 가지고 전체 용산 참사를 규정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 아크 부대 자체가 UAE의 왕세자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 특수한단 훈련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나라에도 창설을 요구했는데 그 시점이 아마 UAE 원전 수주 계약과 관련해서 함께 소위 말해서 계약 조건 중에 하나로 아마 파병 아크 부대의 창설과 지원이 아마 조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UAE에서 그것에 대해서 왕세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현재 문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경로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부랴부랴 달려갔다. 이런 것이 이제 보도된 전말인데 그 얘기 말고도 아랍에미레이트 UAE와 카타르 간의 단교 수준까지 외교적 갈등이 있는데 카타르의 한국이 소위 말해서 LNG 수입을 그 전체 우리나라 소비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는데 카타르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무역 문제에 대해서 UAE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한국의 원전 수주 계약을 중단하겠다라고 압력을 넣어서 그걸 무마하게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은 있는데 그런 큰 의혹에 비해서 청와대가 내놓는 해명은 동명부대에 대한 장병 위문하고 그리고 양국 관계의 우호 증진이라고는 일반적인 얘기만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는 구체적인 얘기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야당이 그것을 납득할 것이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통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정조사 요구를 통해서 UAE와 한국의 국익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을 경우에 국익에 손해날 수 있는 사실들이 밝혀지는 우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에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UAE와의 관계보다는 그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한 게 아닌가. 따라서 야당은 그동안 정부의 의혹을 제기해서 많은 재미를 봤으니까 더 제기하다가는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아마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유해 관계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전 정부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재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크 부대의 의미가 사실 그를 알아야 이 그 논란의 어떤 맥락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아크 부대는 한마디로 이 UAE의 원전과 패키지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있던 특전사가 와서 거기를 잇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원전을 같이 이렇게 패키지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 들어서 원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탈원전 그리고 그것을 방어해주는 이 그 아크 부대에 대해서는 기능과 어떤 그 계급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로서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청와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현 정부에도 비판적인데 유럽의 독일이라던가 선진국도 자국 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쓰지만 원전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마치 UAE 원전 문제와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것이 국정조사로서 밝혀져서 국익에 손해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 차원의 운영이나 정보위에서 비공개적으로 여야 지도부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스스로도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다라고 했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났다는 얘기는 청와대가 한 해명이 아니라요. 언론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고 잘못 오버를 했었고 그 언론이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라 비서실장을 만난 거라고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경제정책은 경제정책 보좌관만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전 비서실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치킨 캐비넷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키친 캐비넷의 역할로서 보이지 않게 정부 재계라든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적 인사를 만날 수 있다. 문제는 만나서 한 내용이 불법적인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경제계에 있는 그 수장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지나친 그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재준 전 원장을 조사하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이 26일까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다가 27, 28일부터 국정조사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데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와 원전 수주하면서 이면 계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UAE에서 처리하기 힘든 핵 처리 연료들을 국내에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고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폐기물을 한국에서 핵발전 사용 후 처리 문제 때문에 한국 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큰데, 만약에 UAE에서 사용한 핵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이라든가 원자력 시설 이후에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이면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치명적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국정조사의 핵심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적폐청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무엇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를 조사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 내에서도 엄청난 정치적인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에서도 국정조사 얘기를 세게 주장하지 않고 주춤하고 있는 배경도 아마 속내가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내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 통합 절차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원래 전당원 투표는 통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아마도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당내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채택한 거고요. 결국은 당의 통합과 해산은 전당대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당대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전당대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의 당에 따라서 10분의 1에서 5분의 1의 찬성에 의해서 소집이 되는데, 현재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이 전당대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가 이미 소집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들고, 설령 전당대회가 소집되더라도 전당대회라는 것은 의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했던 것처럼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들을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전당대회에서 통합 찬반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통합 반대하는 측은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통합을 문제제기하면서 내에서 비례대표 중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출당 조치를 통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측이 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보장해 준다면 아마도 통합 반대 측과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의 합의 이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내에서의 서로의 분당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통합 반대 측과 통합 찬성 측이 계속적으로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